자,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 두 개의 뉴클리오타이드 중에 편리하게 여기서 OH와 H를 빼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장소가 어딜까 하고 봤더니 한 부위는 여기에 있는 OH, 또 다른 부위가 여기에 있는 인산기에 있는, 여기서 인산기에서 OH 하나. 그래서 이들끼리 물합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주어 해서 여기가 이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모를 해서 공유결합이 형성이 된 게 이것을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개의 에스테르 결합이 인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인데 이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항상 이 두 개의 뉴클리오티드 간에서 그러한 축합 반응이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이라는 축합 반응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의 뉴클리오타이드에 있는 요 3번에 있는 OH와 3번 당에 있는 OH와 또 다른 뉴클리오타이드에 있는 5번 탄소에 있는 인산기 둘 사이에 있는 요 부위 간에서 그 축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번 탄소의 인산기, 3번 탄소의 OH기. 이거 항상 이렇게 입에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둘 중에 결합을 항상 누구하고 누구 간에서 3번 당의 OH, 그 다음에 5번 당의 당 자체는 이제 생략을 하는 거지. 당 자체 너 먼 산 보지 말고 나를 보라니까 왜 나만 봐. 5번 당의 인산기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 이제는 그것도 귀찮아. 그러면 3번과 5번은 OH와 인산은 빼버려. 그래서 5번, 3번, 5', 3' 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어떤 DNA 또는 RNA의 방향성을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5', 5. 왜냐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할지를 이제 얼핏 짐작이 가게 되는 일이 보이거든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네 개의 뉴클리오타이드들이 이미 결합을 그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이 중에서 그 3번 3' 3번 당에 있는 3' 당에 있는 OH를 아직도 발견할 수 있는 나 아직 가능해. 나 아직 결합 가능해. available 해 하고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 나 아직 혼절? 그거 뭐라 그러지? 혼절은 아니잖아, 혼절이. 그 결혼한 남자를 뭐라 그러지? 품절, 혼절과 품절을 헷갈리다니. 나 품절남 아니야, 라고, 이렇게 손 흔들고 있는 데는 여기잖아, 여기. 여기에 있는 OH, 3번 당, 맨 끝에 있는. 그 다음에 나 아직 가능해, 라고 손 흔들고 있는, 아직도 그 5'에서 5번, 5' 쪽에서 그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부위를 가지고 있는 쪽은 여기잖아. 이쪽. 그래서 왜 그게 그러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항상 이 둘이 결합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마지막 당에 3번 당의 OH기에 새롭게 가입을 하려고 하는 신입 멤버 뉴클리오타이드가 나 좀 가입해서 대유하고 이렇게 끼어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짠짠짠짠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남게 되는 맨 마지막 번째의 뉴클리오타이드는 아직도 요 OH를 소진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 첫 번째 어떤 사슬의 맨 첫 번째에 있는 뉴클리오타이드는 항상 아직도 그 프레시한 인산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뉴클리오타이드 사슬이 있을 때, 긴 사슬이 있을 때 첫 번째와 끝 번째 사슬의 첫 번째 뉴클리오타이드와 사슬의 마지막 뉴클리오타이드를 좀 있어 보이게 지칭할 때 이것을 사용하죠. 5' 하면은 그 뉴클리오타이드 사슬의 맨 첫 번째를 얘기하는 거구나.
3 프라임 엔드 하면은 맨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쉽게 이제 마치 우리는 아마추어가 아닌 듯이 얘기를 하고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5 프라임 엔드, 3 프라임 엔드를 그런 식으로 통용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하나의 뭐 법칙 비슷하게 이렇게 어떤 스테이트먼트를 얘기를 한다면 항상 DNA 또는 RNA의 합성은 이 핵산의 합성은 항상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화살표 쫙 긋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마치 무슨 법칙처럼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항상 핵산의 합성은 5말단에서 5' 엔드에서 3말단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외워 이 녀석들아. 저거 외워 하면서 항상 핵산은 5에서 3방향으로. 왜라고 묻게 되면 이제 왜 핵산은 항상 5에서 3방향으로 합성이 진행이 되느냐라고 묻게 되면은 일단은 그러면 답은 인산 이에스테르가 결합을 할 때 항상 요 둘 간에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딱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또 하나의 뉴클리오타이드를 이렇게 끼워 넣으려고 할 때는 기존에 있는 마지막 뉴클리오타이드의 OH 기와 새롭게 지금 끼워 넣으려고 하는 뉴클리오타이드의 5' 엔드 간에 이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에서 이제 이것이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야, 이 녀석아. 뭐 몰랐니?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봐라. 여기 있지? 원래 기존에 4개의 핵산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가 5' 되고 여기가 3' 되면 여기다 또 하나를 새롭게 진입을 시키려고 할 때 넌 어디다 넣을래? 할 때 여기 있는 여기 OH가 여기 아직 남아있지? 여기다가 이 인산이 이렇게 끼워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씩 더 얹어 나가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이 방향이 O 방향에서 이쪽 방향으로 더 길어졌잖아. 이렇게 그게 바로 이 핵산의 합성 방향이 되는 거야. 이건 RNA도 마찬가지야. 라고. 또 나중에 전사라는 거 알고 있니? 들어는 봤니? RNA를 만드는 게 전사야. DNA를 따서 그것도 이 방향이야. 이렇게. 왜? 항상 새로운 뉴클리오타이드를 끼워 넣을 때는 이 방향밖에 안 되거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렇구나. 원래 그것 때문에 DNA나 RNA는 항상 5에서 3방향으로만 합성이 진행이 되는 거구나. 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물어봐야지. 원래 이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래 내가 여기다가 야 하면서 내가 여기 들어갈게 하고서 엉덩이 먼저 내가 새로운 뉴클리오타이드가 엉덩이를 뒤밀고 들어가서 나 좀 여기 들어갈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지? 이거? 왜 꼭 꼬리 물기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게 핵산이 5에서 3방향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모든 새로운 뉴클리오타이드들이 꼬리 물기만 계속 하니까 그런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머리를 내가 엉덩이로 내가 들이밀고 싶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자식아 게임의 룰도 몰라? 너 말뚝밖에도 안 해봤냐? 항상 이제 여기부터 들어가야지. 라고 얘기해주면 끝이지만 그걸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뭐 때문에 그럴까? 효소가 그래서 그래. 효소가. DNA나 RNA를 중합하는 효소가 원래 얘네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 이렇게밖에 안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돼요. 이렇게. 어떤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갑자기 뭐 뜬금없이 여기를 붙여놓는 경우도 있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지.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어? 라는 거지. 그러면 그 이유는 효소. 또 역시 효소가 이 효소가 원래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 좋아하셔. 딴 방향으로는 안 하셔, 일을. 그러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런,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기억에 남는 것은, 팩트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항상 핵산은 5에서 3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게 편하지, 이제. 그러니까. 어떤 DNA, RNA 같은 긴 사슬을 우리가 지칭을 할 때 이렇게 5, 3을 이렇게 써가지고서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편해,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둘의, 좀 이따가 상보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이 두 개의 DNA가 서로 이중사슬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을 때 두 가지 사안이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상보결합이라고 하는 요 사안. 지금 자기들 이중사슬을 이렇게 맺고 있는 그 화학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어떤 화학결합 때문에 그런 거지. 점점점으로 나와 있는 이 화학결합. 이것이 바로 수소결합이라는 얘기인데, 그 수소결합이 이 둘 간에 지금 얘가 C니까 사이토신을 염기겠죠? 그 다음에 G. 보통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C는 항상 G와 결합하고 A는 항상 T와 결합하고 한다는 얘기. 그 이유는 이 둘은 A와 T는 두 개의 수소 결합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C와 G 사이에는 여기 세 개의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마치 여기 있는 이 전원 플러그를 가지고 내가 미국을 방문을 했을 때 이걸 쓸 수 없는, 이 구멍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쓸 수 없는 것처럼 이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A는 T하고만, T는 A하고만, C는 G하고만 또는 G는 C하고만 이렇게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도 이제 항상이라는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내가 머쓱하게 되지.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억지로 우겨가지고서 막 G하고 T가 결합을 막 억지로 하겠다고 덤벼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이제 그것이 성사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예외적인, 나중에 분자생물학 시간에 가서 이제 총론을 여기서 하고 강론을 배울 때 이제 그런 예외도 있다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일단은 이렇게. 이것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은 항상 퓨리는 피리미딘하고만 결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들쭉날쭉하지 않게 되고 일정해지는 아주 매우 편리한 이제 효과적인 그런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 그래서 이들끼리 이러한 결합을 우리는 상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complementary base pairing이라고 하는 상보 결합인데, 또 한 가지 그림에서 혹시 감지한 거 없어요? 아, 그럼 얘네들이 상보 결합에 의해서 이중사슬이 되는구나. 그걸 알았어, 이제. 상보 결합의 일종의 어느 정도의 특성까지 파악했어. 자, 이제 나머지 하나,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뭘까? 잘 모르겠으면 힌트는 항상 그리면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려고 막 화살표 방향을 보세요. 화살표가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이게 왜, 자, 이제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이 무슨 엔드일까? 이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이 3' 엔드예요? 5' 엔드예요? 3. 그치? 3' 엔드. OH가 여기 있잖아. 이쪽이 3' 엔드고.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DNA 또는 RNA의 화살표를 그을 때 화살표의 끝, 화살촉은 항상 3' 엔드를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촉이 여기는 세상에 이쪽으로 거꾸로 돼 있고, 침상에 있는데 두 녀석이 서로 거꾸로 자네? 이거? 한 녀석의 목숨은 건지겠다. 너무 옛날 과거의 사건인데 그 얘기는 떠올리지 맙시다. 끔찍한 사건인데 괜히 쓸데없이 또 애드립을 하려고 그래. 자, 쉣. 그리고 이게 결국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역평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nti-paralle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DNA 사슬은 항상 역평행으로 놓이게끔 돼 있어요. 또는 RNA 사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만약에 DNA 여기 있는데 DNA 너 가 그러고 여기에 맞는 RNA를 이제 들여와가지고서 야 RNA와 DNA 우리 잡종을 한번 형성을 해보자. 가능하거든요? 가능해.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떻게 될까? 방향성이 똑같이 이렇게 역평행으로만 돼야 돼. 역평행이 안 되면 이게 안 맞아. 이게 플러그가 안 맞기 때문에 역평행으로만 이게 사슬이 돼. 이것 때문에 사실 왓슨 크릭이 요거는 이제 딱 파악을 했어. 이 디멘전 이거 맞아야 돼 하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원래 요 관계는 CG와 AT의 관계는 훨씬 이전에 이 그거
오늘 갑자기 기억력이 이상하게 치매 수준으로 기억력이 이상하게 되고 있네. 어쨌든 기억이 나겠지 좀 이따가. 이미 밝혀져 있는 법칙이었거든. 그래서 C와 G와 A와 T가 이렇게 서로 간에 비율이 맞는다는 법칙은 모든 생명체마다 그 비율이 서로 동일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던 거지.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왓슨 크릭이 이제 딱 확인을 하고 이미 단정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모델을 빌드업을 한 거거든. 실험을 그 친구들은 친구라고 해서 미안해 할아버지들한테. 그래서 그 친구들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노벨상을 탄 최초이자 마지막 노벨 수상자예요. 노벨상을 타려면 그래도 막 설거지도 여러 번 하고 실험하면서 그릇도 몇 개 깨고 막 그러고 우여곡절 산전수전 다 겪은 다음에 타야 되는데 그분들은 딱 머리에서만 회로 돌려가지고서 딱 짠 하고 모델을 보여줘서 그냥 박수만 받고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것이. 그래서, 이랬을 때 마지막 난관이 바로 이거였죠. 분명히 이걸 이렇게 서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 왜 안 맞을까? 하고. 우리 망했다, 이제. 옆 동네에 있는 여인 과학자는 곧 이제 실험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건데 큰일 났다. 우리가 뒤지겠다. 그래가지고서 프랭클린 이제 그 여자 이름이.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상의 전환을 해서 한번 뒤집어 볼까? 한 녀석을. 그랬더니 그냥 오만한 세상에 마상에 그냥 쫙 뷰티풀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거지, 이게. 이거구나. 그래가지고서 이 역평행을 딱. 그래서 결국 모델이 완성이 된 건데, 마치 내가 거기에 옆에서 리포터로 가 있었년 마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것의 중요성은 결국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상보결합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중사슬을 가지고 있는 핵산은 자가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유전 물질로 가능하다는 거기까지 이 논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DNA가 유전 물질이구나. 그래서 자가 복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뭔가 원판이 있어야 돼. 그거를 따라서 카피를 떠야 될 거야. 마치 우리가 화장을 하려고 하면은 거울이 있어야 딱 보고서 화장을 할 수 있듯이. 그런데 이제 이 분자의 세계에서 그런 거울 구실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상보 결합이에요. 왜냐하면 이 둘을 복제를 하려고 잠시만 하고 띄워놨을 때 이제 나의 파트너로부터 떨어져 나갔지. 이 C는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거지. 이 상보 결합이 없었다면. 그런데 마치 거울처럼 이 C는 항상 G와 결합한다는 것을 이미 구조적으로 피시되어 있기 때문에 딱 떨어져 놓고 나서 여기에 또다시 올 누구는 누구겠어. 결국 G를 가진 뉴클리오타이드밖에 안 된다는 그러한 상보성이 그냥 저절로 스스로 알아서, 물론 저절로라는 얘기는, 자가라는 얘기는 혼자서 이걸 한다는 얘기 아니라 효소가 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떤 새롭게 이 복제를 위해서 뭔가 새롭게 이 몰드를 짜야 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딱 띄면 여기서부터 다시 합성이 쫙 시작되는 그 편리성, 그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그 자가 복제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겠죠. 누군가가 이 일전에 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염색체 물반 고기 반 단백질이 반이고 DNA가 반이다라는 사실을 파악을 하자마자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러면 단백질이 유전자이다 라고 확신을 했었죠. 일부 이렇게 왓슨 크리크처럼 일부 소수의 과학자들만이 아니야, DNA가 유전 물질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단백질은, 이 DNA는 결국 태생상 화학적으로 4가지 종류의 경우의 수밖에 없죠. 4가지를 가지고 돌려막기를 해봤자 지가 얼마나 많은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겠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 아니 이거 가지고 무슨 다양성을, 유전자 하려면 다양성이 최고인데 여기를 봐도 어디를 봐도 전부 다 다른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DNA라는 물질이 다양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겠어? 겨우 4개 가지고? 그런데 단백질을 봐. 20개의 아미노산으로 돌려서 경우의 수를 하면 얼마나 많은 경우의 수의 다양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겠어? 당연히 단백질이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때.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아니야, DNA야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도 그건 네가 실험을 잘못해서 그런 거야. 오염됐을 거야. 뭐 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존 관념을 그렇게 깨뜨리기 힘든 거지. 그런데 최종적으로 왓슨 크리크가 자, 이게 이렇게 생겼어 하고 딱 보여주면 이젠 인정을 안 했어. 왜냐면 얘네들이 쫙 열리면서 새롭게 복제가 되는 그 과정이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다 딱 맞아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크나큰 업적 때문에, 아, DNA가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복제가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지. 그럼 복제가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게 얘기가 되네. 그러면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건 매우 크나큰 업적이지. 그래서 노벨상을 안 줄 수가 없어서 받게 되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겁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DNA를 복제하는 이것이 DNA인지 RNA 복제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죠. 2가지 단서가 특히 눈에 띄는데, 일단 여기 T가 있으니까 이건 RNA는 아닐 것이고, 되는데, 아니, RNA도 이렇게 이중사슬을 만들어요? 만들어요. 다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이중사슬 얼마든지 만들어, RNA도. 그러나, DNA는 훨씬 이중사슬을 훨씬 안정적으로 만들지만, 자,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면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약간 불편하게 만듭니까? 안 불편해 하나도 그냥 넘어가고. 뭔가 불편한 그림. 얘가 지금 새롭게 신입 멤버로 들어가겠다는 애 아니야, 얘가. 유클리티드인데 어떻게 생겼지, 얘는? 우리가 여기 알고 있었던 뉴클리오타이드와 이 뉴클리오타이드는 뭐가 다르죠? 인산기가 2개가 더 들어있냐? 왜? 그러니까 얘는 3인산 뉴클리오타이드야. 분명히, 그런데 얘가 DNA에 들어가는 그 디옥시, 그러니까 이 당은 디옥시 라이보스겠죠? 근데 딱 보면 이게 만약에 RNA 합성이어서 디옥시가 안 들어가고 라이보스가 들어갔다고 치면 얘는 뭐라고? 우리가 알던 걔 아니야, 혹시? ATP야. 그러나 이 DNA니까 얘는 ATP가 아니라 DATP네. 디옥시 아데닌 트라이파스페이트. 3인산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골자는, 이 그림의 골자는 뉴클리오타이드가 여기 이제 끼워 넣기가 될 때 3인산 뉴클리오타이드가 들어가면서 그 중간에 요 인산기 2개는 마치 전투기의 보조 연료 탱크처럼 전투를 개시하려고 할 때 딱 떨궈버리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너의 본 모습대로 와. 이렇게 오면 되지. 왜 넌 2개를 괜히 쓸데없이 군도 달고 와가지고서 내 앞에서 겁을 주면서 얘를 떨어뜨리냔 말이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 이유. 왜 그럴까요? 왜 3인산 뉴클리오티드를 원료로 사용을 할까? 얘는 포장지야, 그냥? 포장지 뜯고 집어넣어야 되니까? 왜 그럴까? 뭐라고? 에너지라고? 나 귀 밝죠? 응? 에너지 뭐 어쨌다고? 그렇지. 이거 무슨 반응이야, 이거? 이화야, 동화야, 이거? 동화야. 에너지 줘야지, 이제. 만약 얘네들이 3인산을 안 달고 오면은 어디 가서 따로 ATP 모셔와야 돼, ATP. ATP들 모세요, 우리 복제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데 ATP를 초대를 안 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해결할게요. 하고 하는 게 3인산을 쓰는 거지. 3인산을 쓰면서
두 개를 똑 떨어뜨리면 이거 지금 무슨 반응이에요? 이화 반응이죠. 에너지 방출될 거 아니야. 그 에너지로 여기다가 펀딩을 하는 거지. 정말 클레버하게 디자인을 한 거지. 그래서 1인산 대신에 원래 들어가는 건 1인산인데 일부러 3인산들을 모셔와서 두 개를 제비다이처럼 똑똑 부러뜨려가면서 이렇게 끼워 넣는 그 방식으로 에너지를 그 동화 반응에 필요한 합성 에너지를 조달하는 이 스마트함. 그거 참. 그런데 이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은 RNA가 이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을 형성했을 때는 이 친구들은 바로 RNA와 DNA의 다른 점은 당에서 두 번째에 있는 OH기가 산소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그 차이점이잖아. RNA, 라이보스 등은. 그럼 그 산소가 또 가만히 이거를 그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이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산소를 항상 그렇잖아. 너는 항상 문제야. 그래서 거기다가 야, 네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나랑 결합해야지 하고 어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RNA는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이 그냥 쉽게 파괴가 돼버려요.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산소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야, 나한테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누구 없어? 하고 있다가 바로 지척에 여기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결합을 하자고 막 꼬드기면 할 수 없이 산소를 못 이기지. 산소를 어떻게 이겨내가?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닥쳤던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파괴가 중간에 절단이 되는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RNA는 경험상으로도 저는 RNA를, 그러니까 DNA는 매우 안정적이야, 이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실험하기에도 나같이 게으른 사람이 딱이지, DNA 가지고 실험하는 거는. 그래서 금요일 날, DNA 추출해서 정제해놓고 추출해놓고, 그러면, 내일 와가지고서 이거 마저 해야 되겠다 하고, 잊어버리고서, 술 먹고 놀다가 한 일주일간 실험실에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그 다음 금요일에 슉 나타나가지고서 내 DNA 잘 있냐 하고, 잘 있어. 걔는. 한 달이 지나도 잘 있어. 그 실험실 벤치에 그대로. 정말이에요. 실제 경험이야. 그래서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그 DNA는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 DNA를 그 화석에서 다 죽은 100만 년 전에 죽은 사람 화석에서 DNA를 추출해가지고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를 전부 다 다시 복구하고 그러겠어? DNA는 그렇게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NA는 그런데 그랬다간 폭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RNA를 추출해놓고 1시간만 놀다 오자. 그러고 가서 밥 먹고 와야지. 다시 시작해야지 하고 요 벤치에다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 갔다 오면 그동안에 이미 RNA는 산산이 초계같이 부서진 뉴클리오타이드라고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RNA는 만약 그러고 싶으면 딱 그 중간에 마이너스 70도에다 다시 액체 질소에다 박아놓고 갔다 와야 그나마 조금 유지를 하죠. 그냥 그만큼의 이 안정성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겠어.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원래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RNA 월드 가설을 주장하는 거지. 원래 너희들의 조상은 DNA가 아니라 RNA였다. 족보를 좀 제대로 알아라 하는 게 RNA 월드 가설이죠.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요즘 세상에 RNA를 유전 물질로 사용하는 생명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거든. 바이러스 있잖아 하라고. 바이러스는 생명체 아니잖아 하라고. 그래서 DNA가 전부 지금 100% 모든 생명체는 다 DNA가 유전 물질인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RNA가 원래는 유전 물질이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쩌다 보니까 이제 DNA로 이것이 싹 전환이 됐다는 게 그 가설인데, 이것을 주장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림이 그것을 표현해 주는데, DNA는 왜 있는 겁니까? DNA 존재 목적은 뭐예요? 얘네들을 위한 어떠한 단백질들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일종의 설명서잖아. 정보로서 딱 간직하고 있는 게 DNA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이 됩니까?
직접 DNA가 몸소 핵에서 나와가지고서 야, 나를 봐라, 나를 읽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 카피 떠. 그래서 RNA들이 이 DNA에 그 성경 카피하듯이 카피를 떠가지고서 와서 핵 밖으로 나와서 세포질에 딱 이것을 가져오면 복음을 전파하라고 가져오면 여기에 리보솜이라는 것들이 들러붙어가지고서 이제 막 이것들을 읽어가지고서 해석을 해서 아미노산들을 막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딱 되는 거야. 그러면 맞아. 이게 결국은 DNA의 목적이요. 유전자로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이게 필요하잖아. 이 단백질들이 요소의 뭐 구조도 해주고 효소 역할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인데 세포라는 세상. 자,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DNA가 RNA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RNA 중합 효소라고 하는 효소가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고 나서 그 RNA가 이 단백질로 변환이 되려면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이거 역시 일종의 효소.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 심지어 얘가 복제를 하려고 해도 세포 분열을 해서 복제를 하려고 해도 DNA 중합 효소라는 게 없으면 얘 복제 안 돼. 근데 이들 효소는 전부 다 뭘로 만들어지는 거야?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말이 돼? 태초에 세포가 뿅 하고 나타났어. 그런데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겠다. 단백질을 만들려면 미리 단백질이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 효소 없잖아 그거. 우회된다니. 이거 완전히 모순이네. 저절로 세포가 발생했다는 그 썰 자체가 완전히 개뻥이네, 그럼. 인정할 건 인정해, 이제. 안 되지? 모순이지? 그러면 이제, 이제 수긍하고 지금이라도 용서해 줄 테니까 태초의 세포는 하느님이 만들었다고 인정을 해. 그거지, 이제. 자, 이거 어쩔 거야, 이제. 이 기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인정을 하기 싫으니 고집불통자들이 그럼 새로운 이론을 한번 만들어 보자. RNA 월드 가설은 어때? 하고, 왜? 그게 왜 중요한데? RNA는 이게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RNA는 이게 되거든요. 아까 처음에 RNA 모델 보여줬을 때 국지적으로 꼬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DNA하고 다르게 RNA는 이것을 좋아해. 자기들 이 이중사실을 이렇게 만드는 걸 싫어하고, 자기들끼리 여기서 해결을 하려고 해. 요 상보결합을 여기서 요 부위와 요 부위가 상보결합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덕택에 이 중간에 그 상보결합을 참여할 수 없는 친구들은 밖으로 이제 고리로 삐쭉 나오게 되는 거고 또 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해서 결국 RNA는 2차 구조라는 것을 만들게 돼. 저절로. 1차 구조는 그냥 선지, 직선이지. 5에서 3말 방향으로 이렇게 DNA처럼 1차 구조. 그런데 DNA와는 다르게 RNA는 2차 구조라는 걸 스스로 저절로 형성을 하고 2차 구조라는 이런 2차원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입체적으로 3차 구조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게 아미노산들을 각각 주워 담아서 날라주는 트랜스퍼 기능하는 tRNA의 2차 구조예요. 그러면 2차 구조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딱 만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이런 기묘한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모양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지. 단백질이 왜 효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모양을 특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RNA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지가 특이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게 딱 확인이 되잖아. 이런 걸 알면서도 실제적으로 RNA가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거 외에 다른 어떤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서 효소 역할 같은 걸 하는 것은 사실 본 일이 없으니까 상상 속으로 혹시 RNA는 그걸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다가 1985년에 드디어 이분들이 그 라이보자임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서 확실하게 발표를 한 거예요. 각자 서로 다른 독립적으로 일하던 다른 장소에서 한쪽은 동부의 예일 대학에서 한쪽은 이쪽이 예일이다. 한쪽은 콜로라도 대학에서 저쪽 서부 근처에 둘이 서로 독립적으로 라이보자임이라는 게 있더라. 얘네들이 이런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더라 하고 라이보자임 뭔데? 이런 거죠. 이름 자체가 라이보뉴클레이크 애시드 플러스 엔자임을 합성한 그러니까 RNA인데 효소 역할을 하는 지금 이 대표적인 라이보자임의 구조 하나가
그러니까 얘는 RNA인데 단백질처럼 효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뭘 자르고 막 하는, 또는 뭐를 합성을 할 수도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해? 처음에 효소가, 단백질이 효소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없었던 초기 원시 세포에서는 RNA가 투자 뛰면서 나는 유전 물질로도 또 스스로 효소로도 이제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 가설이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효소들이 제대로 만들어지겠지. 제대로 된 단백질 효소들이. 그러면 이제 내가 슬슬 은퇴를 할 시기가. 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쓰지 왜? 좋은데 나는? 혼자서 멀티로 일하고 유전자 역할도 했다가 효소 역할도 했다가 정말 너무 매력적인데 왜 안 될까 이게? 왜 모든 세포가 DNA로 전부 갈아타기를 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DNA는 매우 안정적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필요했어. 너무 급해서 갖다가 쓰긴 했으나 이 친구를 믿고 계속 가다가는 도대체가 왜냐면 금방 지 혼자 스스로 마음대로 지가 잘라버리잖아. 자해를 해도 이건 너무 심한 정도로 자해를. 그러니까 DNA로 이것을 갈아타기 한 세포들은 이제 드디어 안정적으로 훨씬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끝끝내 의리가 있지 하면서 RNA를 유전자로 이제 고집을 부린 세포들은 도태가 됐겠죠. 진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RNA 월드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 라이보잠을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이게 이제 진핵 세포에서 발견이 되긴 했으나 처음에 그 진핵 세포가 매우 원시적인 진핵 세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뭐 옛날에 이런 일이 있긴 했겠지. 요즘에 와서 요즘 세상에 누가 라이보잠 같은 그런 효율 떨어지는 걸 갖고 엔자임을 쓰고 그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에도 보니까 사람의 아주 중요한 효소가 있습니다.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 그건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일종의 효소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금방 죽어. DNA가 점점 짧아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효소가 알고 보니까 라이보자임이네. 어머나. 그보다 더 중요한 효소가 있어. 리보솜. 리보솜이 이 아미노산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이걸 연결시켜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 장소인데 여기에 이 일을 직접 하는 요 펩타이드 결합이라는 요거를 하는 효소가 라이보자임, RNA야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매우 중요한 요소에서 아직도 RNA가 효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수소 결합의 상부적 결합은 이미 얘기를 한 거고 다행이다. 미리 얘기해서. 자, 마지막으로 짧게. 단백질은 못 넘어가겠다. 분하다. 그러나 단백질은 못 넘어가겠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RNA에선 유라실을 사용하잖아. 근데 이제 DNA로 전환이 되면서 유라실 대신에 정말 사이민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유라실 대신에 사이민이 온 거야. 유라실과 사이민은 메틸기 하나가 추가된 것만큼 서로 다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바꿨을까? RNA를 우리가 사용할 때는 유라실을 쓰다가 이것이 DNA로 되면서 사이민으로 전환이 됐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포에서 가만히 있을 때 이건 사이토신이거든요. 사이토신은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유라실로 변해요. 이거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그냥 되는 거야. 유라실로 변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유라실을 DNA 염기에 가지고 있었다가는 사이토신이 저절로 유라실로 변했는데 이 녀석이 원래 사이토신이었는지 아니면 복제 과정 중에 바로 직전에 돌연변이에 의해서 이렇게 유라실 변했는지 분간을 못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가닥에 DNA 구역인데 이걸 복제를 해야 된단 말이야. 복제를 하려면 이걸 떨어뜨려갖고 여기다 하나하나 상보적인 뉴클레오티드를 끼워 넣는 거 DNA 복제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 사이토신이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서 유라실로 변했어. 복제하는 효소가 와서 둘 중에 하나가 누가 진짜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우기지. 내가 사실은 가짜라고 고백을 안 하잖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모르잖아, 이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사이민을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라면은, 여기 형이 여기서 왜 나와가 되지. 그래서 절로 보내버리면 되지. 얘가 맞는 거구나. 그래서 얘에 맞게 결합을 이제 다시 수선을 하면 아주 효과적인 확인 방법이죠. 이것이 유라실이 만약 여기에 통용이 됐었다가는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환 때문에 유라실을 사이민으로 대체한 이 전환 때문에 DNA 복제 과정에서 돌연변이의 비율을 훨씬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지금도 계속 복제를 한번 할 때마다 일종의 어느 정도의 돌연변이 비율이 생기는데, 돌연변이율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수선을 하는데, 그래도 포착되지 못한 돌연변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다 더 얹어갖고 가면 돌연변이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돼. 그게 별로 안 좋았나 보지 뭐. 나는 모르겠으나 돌연변이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별로 안 좋았나 보지. 그건 뭐 뻔히 그 이유는 알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딱이네, 딱. 아마도 새로운 강의는 시험 전에 안 올라갈 확률이 거의 한 9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시험 준비 잘 하시고